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요. 오늘은 앞부분 좀 짧게 하고 장면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 만료된 느낌이라 이 영화는.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배우인데요. 저는 아마 어떤 그 운명에 관련된 영화가 있을 때 이분만큼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배우가 있을까 싶은데요. 셀즈닉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화 제작자죠. 셀즈닉의 부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배우인데 제가 영화 배우 그 예전에 책에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텐데 없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에 관련된 배우는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종착역이라는데 몽고메리 클리피트와 함께 나왔던 제니퍼 존스입니다. 제니퍼 존스 하면 올드 팬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엄청 팬이고요. 예전에 보면 베르나데스의 노래라는 거로 이렇게 좀 초반에 캐리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제니의 초상 1948년, 그리고 마담 보바리 빈센트 미넬리 작품 1949년,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1950년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종착역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킹 비더 감독의 영화 중에서 두 편이나 중요한 영화가 있습니다. 1952년 영화고요. 그 다음에 50 몇 년이더라. 근데 그 두 작품은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두 작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니퍼 존스가 나오는 킹 비더 감독의 영화를 제가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는 1972년에 헨리 킹 감독의 모정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이게 원제인데, It's the April rose. 나오면서 그 윌리엄 홀덴하고의 어떤 추억을 언덕 넘어서 이렇게 막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제니퍼 존스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뚱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번. 근데 이 영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그 이 영화를 만든 먼저 볼까요? 어떤 영화인지? Gone to Earth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귀향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귀향이라기보다 이게 막 그 여우 사냥을 막 개들이 몰아서 끝내고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라 이런 거니까 오히려 귀환 어떨까 싶네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감독이 셀즈니 프로덕션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이죠. 남편이 남편이 이 프로덕션 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파라. 이 배우 이 역할하고 너무 맞는 배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해서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레든이라고 해서 아주 그 유혹하는 이 여성을 좀 강압적으로 유혹하는 좀 바람둥이 역할이면서 늘 말을 타고 다니는 작은 성의 성주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제니퍼 존스가 맡은 헤이첼이라는 산속의 아버지와 같이 사는 완전히 시골 처녀를 넘어서 완전히 그 원시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 원시 소녀가 먼저 줄거리 한번 볼게요. 줄거리 여기는 지금 이 배우고요. 여기는 뭐 매니아가 선정한 세계 명작 베스트 탑 10. 저는 탑 5로 했는데 탑 10, 탑 10, 탑 100. 그 정도.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어떤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이첼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사랑하는 순진한 시골 소녀다. 특히 애완동물 여우를 좋아한다. 그러나 여우를 사냥하는 시골의 대주주인 잭 레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빗 파라
대주지인 잭은 그녀를 갈망한다. 그녀가 지방의 목사와 결혼한 후에도 그의 끊임없는 애정 구애는 멈추질 않는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원초적인 느낌의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감독이 만들었냐면요. 마이클 파웰하고 이 콤비가 있어요. 에메릭 프레스버거라고 해서 영국 사람들인데 에메릭 프레스버거하고 그 에메릭 프레스버거는 원래 출신이 헝가리였던가? 그 둘이가 이제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각본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같이 하는 엄청난 그 콤비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별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지금 Gone to Earth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여기 아까 그 새끼 여우 말씀을 드렸는데 여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니퍼 존스가 맡은 역할은 산골에 사는 헤이첼이라는 그 여자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기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눈도 약간 먼 거 같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광인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 하프를 잘 타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음악가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불려가서 그거로 뭐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취미로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직업을 합니다. 관을 짜는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관을 짜면서 하나는 하프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저 하늘 위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관을 짠다는 건 죽음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직업이죠. 그리고 그의 부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주술사예요. 그래서 이 딸인 레이첼한테 그 주술 책을 줘가지고 늘 그 주술 책을 보면서 거기에 뭔가 씌어 있는 느낌의 그런 완전히 그 초자연적인 느낌의 그런 여성이고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여우를 키우고 있고요. 그 여우를 갖다가 퍽시라고 해서 팍시 해서 아주 그 애완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이 불어에서는 라흐나가 해서 여우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도 상당히 강렬한 제목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잭 레딘이라는 역을 맡은 역의 배역을 소화하는 데이빗 파라 이 배우도 상당히 그 유명한 배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영화에 나왔냐면 마찬가지로 이 파월하고 프레스버거 컴비가 만든 검은 수선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스터 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율브린너하고 지나롤로 브리지다 나오는 예전에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에서도 그 파라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역할 목사가 에드워드라는 목사인데요. 에드워드 마슨 목사 역을 맡은 배우도 꽤 유명합니다. 시릴 쿠삭이라고 그 나중에는 보면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와 트리포의 그 화씨 451이라는 데 선장 역할로 나와서 선 굵은 또 연기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제 비디오 예전에 잘 보셨으면 제가 장 르누아르 감독의 더 리버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면 거기에 보면 아버지 역할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건너가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그 아버지 역할,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들의 아버지 역할 배우가 에스몬드 나이트라는 배우인데 여기서는 아주 성격파 그 광인 같은 그 헤이첼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프를 타면서 그 다음에 관을 짠다는 그 아버지 역할로 아주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결국은 보면 한 여인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얘기인 거죠. 하나는 그 아까 잭 레딘이라고 성주인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말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계속 이 헤이첼이 나중에 아버지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막 관을 들고 내려오고 뭐 굳은 일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빨리 이 헤이첼을 좀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해서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에다가 맹세를 해요. 처음 자기한테 청혼하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저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도 그 레딘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에드워드보다 먼저 이 레딘을 만나게 돼요. 도시로 이제 잠깐 자기 사촌도 만나고 그러려고 이제 잠깐 나가는데, 그리고 옷이 막 찢어져서 옷도 해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옷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작은 산 속에서 사는 헤이첼의 옷은 뭐 아버지하고 뭐 다툼을 하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헤이첼이라는 이 젊은 제니퍼 존스가 역할을 한 산골 여인이 도시로 간다는 거는, 도시는 그만큼 이 산속과 더불어 산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하프와 관, 그다음에 약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신성한 영역이라면, 여우도 일종의 그런 어떤 신성한 영역 중에 하나의 부분이겠죠. 도시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미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거기서 결국 도시로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옷을 맞추러 가거든요. 옷을 맞추러 오면서 인제 그 사촌 집에서 자고 올라 그랬는데, 사촌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인지 숙모가 본인 집으로 가라 해서 막 어둠을 뚫고 집으로 가는 와중에 그 잭 레든이라는 그 일종의 그 바람둥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그래서 바람둥이의 어떤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성주의 집으로 가게 돼서, 성주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옷을 입어봐라고 하면서, 뭐 그게 옷도 희한한 곳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에 들어있어요. 관 안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면서 그러면서 입어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이 관 짜는 건데, 이미 그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미 죽음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옷이라는 거, 옷은 제2의 하나의 마음 안에 영혼이 있으면 우리 그 일반 모던한 세상에 산다는 거는 어떤 그 위에 무언가 걸치게 되는데, 그 걸친 게 어떻게 보면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또 재밌는 거는, 그 레딘 같은 경우는 항상 보세요. 레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말발굽 소리 그런 거로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런 이미지의 청각을 준다면, 나중에 결혼할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찬송도 있을 거고, 종교적인 그 언어, 어떻게 보면 위선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언어들. 왜냐하면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이 헤이첼한테 욕망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교화를 시켜서 나중에 세례도 주고 하거든요.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선적인 그 목사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내면적인 충돌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레딘한테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이제 그 마을 어떤 뭐랄까 행사 같은 데서 이제 레이첼을 갖다가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압박하면서 언제 토요일 날 나와라 이러면서 키스까지 강제로 하면서 그걸 압박하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 결혼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으로 찾아와서 레딘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본인 마음 심적으로는 그 레딘에 대한 어떤 첫 만남에 그 강렬한 내면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결국은 어머님이 남겨준 그 이상한 주술색에 의거를 해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음악으로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레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때
때 보면 반대쪽 산에서 아버지가 연주를 합니다. 하프 연주. 그걸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어머니 주술책에 있는 대로 해서 뭐 쇼를 걸어두고 그걸 갖다 시계 방향 반바퀴로 돌면서 결국은 그 레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딘을 만나는 순간 레딘과의 그런 어떤 그 억제하였던 그런 욕망 같은 게 터뜨려 나가면서 둘은 이제 레딘의 저택으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마을에 그게 알려지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수습하러 온 그 에드워드가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헤이첼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그 목사의 엄마라든지 하녀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죠. 마을 사람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클 파월과 그 다음에 이 프레스버거의 조합은 일반적인 스타일의 그 영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대단히 환상적인, 현실과 환상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묘하면서도 청각, 시각적으로 대단히 짜임새 있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는 아마 직접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제니퍼 존스를 보면 항상 제니퍼 존스라는 배우는 어떤 운명적인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서 좀 비운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니의 초상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위해 마치 많은 운명의 조각들을 갖다가 맞추고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즐기는 관객의 나름대로 매력은 이 그녀의 운명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관객 역시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어쨌든 이 영화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갑자기 왔습니다. 이렇게 종소리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요. 이 종소리는 어떻게 보면 운명의 종소리도 될 수 있고요. 이 시계, 영화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계속해서 신경을 거스릴 정도로 시계 소리가 들리는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의외로 종소리가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볼까요? 제니퍼 존스 나오기 좀 전에 볼까요? 이 부분. 자, 조금 더 전. 시작부터 볼까요? 여기 보세요. 마이클 파워, 에머릭 프레스버거. 이게 첫 스타트 시작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관역이잖아요. 관역에 맞은 거죠. 결국 관역은 여기에서 폭시, 그 작은 여우와 그리고 이 주인공인 헤이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운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레딘도 될 수 있고 목사인 에드워드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를 둘러싼 모든 운명의 화살에 맞는 우리의 여주인공의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여우 사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Gone to Earth. 바로 이 얘기거든요. Gone to Earth.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냥이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귀환해라 이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첫 장면에 그 제네릭에 이걸 제네릭을 뭐라 그러나 예, 저는 프로 제네릭이라고 익숙해서 그런지 보면 제니퍼 존스, 데이비드 파라, 그 다음에 시릴 쿠삭 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제니퍼 존스는 헤이첼,
그 다음에 데이비드 파라는 바로 그 레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쁜 역이죠. 나쁜 남자죠. 시릴 쿠삭은 그 목사. 보세요. 이 세 명의 타이틀이 있으면서 그 주변에 이런 어떤 꽃들이 피어 있고 하나의 뭡니까?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그 화살의 관역과 동시에 바로 첫 번째가 묘지라는 거는 죽음을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면 주위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꽃들의 배치입니다. 꽃 자체가 어때요? 무질서하게 막 누워있기도 하고, 이거는 어때요? 운명의 짓밟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안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데이비드 파라 그 레딘이 그 첫 만남에서 첫 만남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제니퍼 존스를 끌어내 가지고 제니퍼 존스가 운명의 장소에 나와서 그 제니퍼 존스를 이제 일종의 뭐 겁탈이라기보다는 그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아랫부분을 보여주면서 그때 레딘의 발이 제니퍼 존스가 가져온 꽃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그걸 밟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의미, 짓밟힘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벌써 내용은 다 나왔어요. 처음에 관역과 이걸 통해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흐르고요. 자, 보시면 저기 에스몬드 나이트, 저분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너무 많이 갔네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도시로 나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완전히 격리된 어떤 장소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첫 장면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옮겨간 첫 장면이 보면 이런 하나의 그 걸 두고 이것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발굽 소리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운명의 말발굽 소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망한 그걸 갖다가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망 때 하는 이 묘비석이라고 합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안에서 말발굽이 지나다니는 거는 벌써 어떤 운명의 그런 부분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첼은 그 찢어진 옷 말고 새로운 옷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색한 느낌이지만 늘 신발도 신지 않고 있는 레이첼이었는데, 보시면 아래 이렇게 보시면 신발도 이렇게 맞추고 나름대로 어색한 자신을 보면서 제 생각에 이 옆에 보면 이런 것도 범상치는 않아요. 이런 어떤 거울을 보는 이런 장면이 나중에도 한번 거울이 연관이 되거든요. 언제 연관이 되냐면 그 남편이 그 레딘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있는 헤이첼을 데리러 왔을 때 바로 데리러 오기 직전에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거울 쪽을 살짝 이렇게 지나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때의 어떤 거울이라는 거는 어떤 저것도 운명에 맞닥뜨린 본인과 맞지 않는 일종의 저주 같은 거, 그런 어떤 바뀐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그리고 옆에도 되게 기묘하잖아요. 천사도 아니고 저런 어떤 약간 보면 영적인 느낌의 저런 그림들, 저 쉽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자체가, 영화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약간 영적인 느낌을 오고 가는, 그리고 저기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 흐드러진 옷가지들이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옷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은 일종의 영혼을 이렇게 감춰 줄 수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왼쪽처럼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뒤에 어떤 공허함 같은 거,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어떤 구도 같은 거, 검정색 저런 것도 다, 신발도 지금 보면 저렇게 검정색 우산, 나름대로 다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Hey, Missy, you forgot the old one. 그러고 나서 이제 사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촌을 만나러 가고,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도 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저기서도 뭐 다양한 옷들이 있고요. Margarine, Mr. James. 여기서 이제 사촌이고요. 사촌이 이제 반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ut her in my room. 사촌이 이제 방을 줄 수 없다고, 사촌은 이제 방을 주라고 같이 이제 하루를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절대 자기 방을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 우리의 헤이첼이 이제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어떤 구도에서도 보면 뒷 배경에 저런 그 천들, 저런 부분들, 그래서 혼자 저렇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뒤를 맞고. 그죠? 여기서 누굴 만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악당을 만나겠죠. 악당이라기보다 뭐 나쁜 남자죠. 만난 Meet 거죠. Peter. Get up there.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살고 있는 데가 운던이란데요. 언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징들이 나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던이라고 그 성을, 그 사람의 성을 갖다가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 같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도 되고, 한편으로 보면 저 뾰족한 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운명의 칼 같은 것도 되고요. 어쨌든 이 운던이라는 것은 모든 이 제니퍼 존스 헤이첼의 운명을 바꿔놓을, 지금 저 어떤 레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집에 간다는 거, 그 자체가 모든 운명의 그 갈림길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뭐 단순한 저런 거 하나도 되게 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부러진 십자가가 되고, 어떤 종교도 나중에 그가 만날 에드워드라는 목사도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칼 같은 어떤 비수 같은 이 레딘과 함께하는 방향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제니퍼 존스가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저는 저 뒤에 저 나무 같은 저런 배경도 좋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분은 베슨이라고, 여기 하인이거든요. 하인인데 이제 그 보면 또 우리 그 바람둥이 주인이해서 또 여자를 데려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불만이 많고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배려를 해주면서, 이분이 독특한 감초 역할을 해요. 아주 성격파 배우처럼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 유머 코드에 한몫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옷 장면이 나올 거예요. 옷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니퍼 존스의 영화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조금 전처럼 그 얼굴의 클로즈업이나 그런 부분이 얼굴의 접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유난히 그런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 존스 같은 배우 스타일이 아니면 사실 이런 영화를 끌어나가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운명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고민하는, 고뇌하는, 지금 보시면 좀 전에 그 액자 틀 속에 있는 고정돼 있는 여인을 봤잖아요. 그 여인의 운명이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 될 수 있다.
그걸 갖다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투영하는 거죠. 결국 거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게 결국은 적응을 못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제 옷 장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관에서 꺼내잖아요. 관에서 저렇게 옷을 꺼낸다고요. 마치 마구잡이로 저렇게 꺼냅니다. 저 장면은 상당히 거칠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저게 누군가의 어떤 여자들의 옷이었을 거잖아요. 그 뭐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일 수도 있고 결국 저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런 껍데기를 갖다 입힌 그만큼 여인을 자기의 그 뭐랄까 욕망의 대상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운명 속에 저렇게 관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제니퍼 존스를 몰아간다는 그런 상징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기존에 있는 옷을 내리고 거기에 옷을 맞춘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운명을 갖다가 이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전에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 하인은 그 제니퍼 존스를 본인이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본인의 방에서 자라고 하고 그 자기 주인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워달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흡족한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띵띵 하는 거는 운명의 부름 같은 거.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레딘이라는 주인의 몰려서 언젠가는 그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이런 장면 그래도 꽤 아름답지 않아요? 왼쪽에 저택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대기 보면 한편으로 보면 기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마치 일종의 그 약간 유령 같은 느낌이랄까? 비스콘티 영화 중에서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면이 있는데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키노 비스컨티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그것도 제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은 안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 그 영화가 루키노 비스컨티 마지막 영화인데 그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면 마치 이제 아디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그 여인이 그때 레이놀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니퍼 오닐인데 제니퍼 오닐이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해서 자기가 있던 공간을 두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마치 이제 마지막 아디를 구하면서 마치 일종의 그 유령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약간 편안함 같은 그런 음악이기도 한데 이게 한편은 양면이죠. 한편은 이렇게 이제 음악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지만 이 안에 엄청난 다가올 폭풍 같은 운명이 있는 거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데려다 주는 겁니다. 데려다 주고 Mrs. Dundon? 그리고 아까 거기가 건던인 거죠. 건던 멋진 저택이지. How are we, lad? 본인한테는 이제 멋진 거지만 이제 헤이첼한테는 악몽 같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한 챕터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관을 들고 가네요. 이제 관을 만들었으니까 관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저 아버지 역할입니다. Hey! That little vixen again!
지금 그 키우던 꼬마 여우가 그 닭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막 그냥 하려 그러고 이제 딸은 그걸 챙겨 아빠보다 먼저 가서 그 폭시를 구하려고. 근데 그 폭시의 공간에서는 항상 이런 지금의 어떤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닭장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벌써 보면 이 안을 보는 거지만 그 닭장 그 철에 의해서 벌써 이 구도 자체가 어때요? 이쪽에 나무는 일종의 본인의 아버지가 짜는 관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올가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를 보면 아버지의 이런 어떤 뭐랄까 관과 연관이 되고, 앞으로 보면 물론 이 안에 이제 닭장에 갇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완벽하게 그물에 이렇게 걸려 있는, 올가미 속에 걸려 있는 그 운명적인 그 제니퍼 존스 헤이첼을 생각합니다. 이런 구도 하나하나도 되게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예. 이게 엄청 성격파 배우예요. 그래서 뭐 저런, 그래서 이제 안고. 근데 저기서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재밌기도 하고, 좀 전에 그 여우를 어린 여우 폭시를 꺼내왔잖아요. 근데 폭시를 데려가야 되니까 어디다 데려가냐면 저 관 속에 지금 넣었어요. 그런 것도 폭시의 운명도 암시를 하는 겁니다. 폭시도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결혼해야 되지 않냐. Well, our house couldn't be any dirtier than it is now. I swear I'll wait the first is come. The very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이번에 맹세해도 좋아요. 누구든지 처음 와서, first. 그리고 그걸 갖다가 What do you swear by? 어디다가 맹세할래? 그러면 어딘지를 공간을 보여줘야죠. 보세요. 여기 때 나오는 음악과 운명적인 이 파노라마 어때요? 운명의 드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명의 드리움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저 레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든은 끊임없이 이제 쫓아오고 있는 거죠. Never a one. Nobody but our.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바로 그 에드워드라고 이제 목사의 어머님이고요. Havna, you havna. 벌써부터 이제 동물은 영원히 없는 거니까 동물은 두고 오라 그런 건데, 이제 동물이 영원히 없다면 그 에드워드 목사의 어머니에게도 당신도 영원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박을 하는 겁니다. Edward, Miss Wooders wants to go home. 이 사람이 이제 목사 역할이고요. 에드워드 첫눈에 반한 거죠. Were there anybody else there? At the door?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밖에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말발굽 소리를 듣는 거죠, 벌써 이 헤이첼은. 그런데 없다고 그럽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없기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이제 약혼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이제 하프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 뭐 이상한 이상한 차량 같은 것도 막 들어오고 하던데, 저는 이 장면은 이제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장면 보면 사실 마담 보바리 그런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그 경진대회가 있어서 거기 경진대회 갔다가 엠마랑 그 다음에 마담 보바리 엠마랑 로돌프하고 이렇게 서로 그 눈에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도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유일하게 좀 해피한 분위기에 그런
음악들도 흘러나오고, 예, 이겨서 사람들이. What's wrong? 근데 지금 무슨 일이냐 잭 하는 거는 아까 잭 레든 그렇죠 우리의 바람둥이가 사실 이 말 경주대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헤이첼이 온 걸 보고 그걸 갖다가 내팽겨치고 가로질러서 헤이첼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헤이첼은 도망을 가는 거고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없는 어떤 운명에 따라다님 그런 거죠. 예, 저렇게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And he's given me a box full of clothes. 그래서 약혼을 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춤을 추는 거고요. 레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레든을 이제 You leave him alone. 레든이 나오라고 해서 레든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그 하인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이 장면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Hazel, can't you see that I'm in love with you? What for, B? There's you and there's Ed. Why can't you leave me be? I never thought I'd come to 40 and be like this. Be 40? I suppose the past.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나이 40인데 하면 옆에서 웃고 주인이 어떻게 어그러지기를 바라는 저런 감초 같은 부분이 때로는 꽤 재밌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In the right age. I'll show you who's the right age. Hands off, Mr. Redding. 여기서 보면 그런 운명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매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나름대로 해서 그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으로 치닫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하인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Now come and dance. Let's see if I. Oh, no. 자, 이 장면은 이제 그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남편인 목사가 이제 그 뭐냐 세례를 하는 겁니다.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 옷감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어떤 장면이냐면 보세요. 여기 해가지고 세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났는데 또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집까지 레든이 찾아와서 잠깐 그 목사의 엄마가 잠깐 술을 가지러 간 사이에 또 접근을 해서 다음 줄 이 시간에 사냥터로 나오라고 그걸 하는 거죠. Next Sunday, same time as now. Martha, that this losses. Promise. 저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Because I say so. 좀 전에 보면 프로미스에서 너 약속하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결국 저런 약속이 운명의 어떤 굴레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이 딸이 나 결혼한다니까 처음에 청혼한 사람한테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맹세하라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약속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계속 사실상 이 레이첼의 캐릭터는 약속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그 인간이 이제 규범에 묶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또 충돌도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어떤 공간적인 연출도 옆에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림 속의 나무라든지 저런 레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잘 해석하기 나름인데 좌측에 있는 나무라는 거는 원래 그 헤이첼이 있었던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장식적인 공간이잖아요. 장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문명 사회로 들어와서 장식 그 안에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자기를 막아선 남자 안에 운명의 굴레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아까의 그 키스랑 지금 이런 어떤 키스 자체가 결국 운명으로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레이첼, 이 제니퍼 존스는 이런 연기가 좋긴 해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도 되게 그 재미가 있습니다. 보면 안에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헤이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 보는 책은 엄마가 남겨준 그 주술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자세를 보세요. 자세를 보면 앉아 있다는 거는 이미 저 때는 이제 어른이 아니라 소녀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소녀가 돼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뭐랄까 마치 아빠가 딸의 뭐 일기장을 보듯 그렇게 하면서 그 주소를 보면서 마치 모든 거를 갖다 본인이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전체적인 구도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조금 반대인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되게 뭐 제 해석이지만 Sorry.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보면 이런 게 환상과 돌산을 밤에 한밤중에 빠져나가서 거기에다가 쇼를 걸고 거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원이라는 거는 그 아까 레딘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죠. 속으로는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여우가 있고요. 이런 어떤 장면 보면 약간 초자연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제니퍼 존스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연기라든지 이런 게 이런 식의 그 부분하고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그 하려고 생각하는 킹 비더의 영화에서의 제니퍼 존스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지 이 영화가 그 평가하는 사람 나름이지만 저한테는 그 일상적이지는 않은 영화 같아요. 저런 바람 소리, If I be to go yonder spinny, 요정의 노래를 if 들려고 I be to go, 램, hear the fairy music. 페어리 뮤직 보세요. 페어리 뮤직 요정의 노래. 한편으로 보면 그 요정의 노래는 누가 들려주냐면 결국 아버지가 저 맞은편 산에서 하프하는 게 요정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 뭔가에 씌어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안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 마치 이 영화에서 되게 좀 전에 하려다가 잠깐 멈췄던 얘기가 이 영화의 되게 음악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중간에 아까 지나는 왔지만 행사장에 가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어디 행사장에 가서 그 종교 행사죠. 그런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수로 해서 자기 딸 헤이차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하프 연주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위를 보는 방향으로 해서 거의 숭배하듯이 마치 순수함에 홀려 있듯이 그렇게 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이첼의 요정의 노래, 헤이첼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있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따라다니는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도 있고 지금같이 이렇게 들려오는 또 그 뭐랄까 일종의 그 하프 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시계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관을 짜는 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소리가 그리고 특히나 그 사냥에서 개들이 그 여우를 몰아가는 그런 소리부터 꽤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좀 기묘하면서도 좀 섬찟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아버지 저기에도 뭔가 쇼는 아니지만 뭔가 펄럭이고 이런 어떤 그 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저 뭐야 이런 장면이 보면 좀 전에 그 공간이 퍼져가는 거잖아요. 소리가 퍼져가는 거를 이제 그 울림을
그런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잔잔히 이 산의 느낌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장면하고 바로 겹쳐서 연결되면서 썬데이가 나오는 거죠. 일요일과의 약속.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꽤 잘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그것 때문에 지금 가서 주술을 거는 거잖아요. 주술을 해서 그 답을 받았잖아요. 하프로 받았고, 그 하프를 소리를 내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봤더니 그 숲속에 앉아서 하프를 하는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러면 그 약속에 나가야 되니까 바닥에다가 썬데이를 쓰고 있는 헤이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장면 꽤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연결 고리는 그 하프 음악이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꽤 명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옷을 바꿔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옷, 어떻게 보면 검정색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비가 되는 그런 하얀 옷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꽃을 들고 가고, 보면 처음에 그 영화가 시작할 때도 레이첼이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도 건너뛰어서 그런데, 처음에 레이첼이 이제 막 그 영화 시작할 때 그 언덕 능선을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막 미친 듯이 그 뛰어다닐 때 어떤 그 나무 우거진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안에 절벽 같은 이 안에 마치 그 우물 같은 건데 그 안에 엄청나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을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는 보여줍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상징으로 해서 다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 근데 항상 언덕은 본인이 늘 이렇게 급하게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천천히 마치 어, 다가올 운명을 예견하듯이 여기서의 움직임은 아주 천천히 운명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운명으로 다가가는 느낌 안에는 항상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불행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저 부분도 아까 보면 잠시 이렇게 뛰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기 싫었는데 그 어, 여러 가지 나무 사이에 빈 공간으로 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레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사이에 저렇게 아까 그 하프를 연주하는 아버지의 운명처럼 그것도 나무 사이에 운명의 그늘에 운명의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운명의 이 여러 가지 얽힘, 이 나무 자체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울타리, 하나의 갇힘, 하나의 이 뭐랄까 덫, 하나의 이런 어떤 그물망 이런 거. 그 안에서 보면 저 끝하고 이 뭐랄까 이 장면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 연출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그 다음 장면 되게 좋아요. 정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잠시 어디를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보여주지 않고 비어있는 말을 보여주고 다가오고, 그리고 여기서 감정이 고조가 되고 그림자가 닥치고, 요 부분 되게 뭐랄까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은 혼자 있게 되는데, 이 말의 운명이 결국은 이 말 자체도 결국은 레이첼을 상징한다고, 헤이첼을 상징한다고 보여요. 저는 이 장면 보세요. 꽃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 가지고 온 아름다운 꽃 자체가 짓밟힘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
정복의 대상이었고 그런 어떤 걸 끝냈고 이 안에 레이첼은 이제 뭐랄까 운명의 숙명성 같은 거 이 구도를 보시면 이제는 갑과 을이 완전히 또 바뀐 거죠. 멋진 장면이에요. 그래도 군데군데 다시 보면 이 영화가 좋아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 보세요. 이제 사람을 불러서 본인의 부인을 찾는 겁니다. 헤이첼이 어디 갔나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동원했는데 자,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온 겁니다. 근데 편지를 뜯자마자 이전에 괜찮은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뒤로 돌리다가는 이 장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장면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세요. 자, 이 장면 보면 그 헤이첼이 남긴 편지거든요. 편지를 들고 왔는데 헤이첼이 방으로 온 거예요. 방으로 왔는데 헤이첼이 없고 거기를 갖다가 물금이 바라보는 뒤에 외투는 다 젖어 있고 결국은 보면 본인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때 언젠가 레이첼이 이렇게 다가와 줄 때까지 본인이 신신 깊은 목사처럼 기다리면서 하나의 영혼을 뭐 가이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보면 본인의 욕망은 그 이상으로 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레이첼은 거기에 찾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거 다음에 장면이 줄 서죠. 결국은 이 주술서에 본인의 어떤 기도라든지 본인의 그거를 갖다 감당을 못한 겁니다. 이런 거 소리 너무 보세요. 이런 소리들 보면 어떻게 보면 톱질하는 소리인데 저게 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이첼의 아버지는 한편으로 보면 하프를 하지만 천사하고 한편으로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을 위해서 저렇게 거칠게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무시무시함 그런 것들 이제 그 장인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레이첼이 헤이첼이 여기 왔나.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온통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 사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헤이첼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신이나 모든 걸 갖다가 치유해 줘야 되는 그 목사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제는 보세요. 그 헤이첼이 이제 그 성에 온 거죠. 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까마귀를 죽이면 저주가 내릴 거다. 본인이 까마귀 하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거울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보세요. 거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천이라든지 그런 늘어짐이라든지 아주 갈수록 보면 태색과
정돈안됨과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많이 와 있습니다. Stop it, Besson!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몇 마리를 죽이는 거죠. Well, is it? 그리고 저 Never 장면은 will I. That's what 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 잘 타일러 가지고, 왜냐면 이 헤이첼이 명령을 하고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What have you been doing to the old man? 보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헤이첼 역시도 이제 I'll do no woman's will. 타락해 간다기보다 헤이첼도 이제 운명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Now look here, man. Be reasonable. 이제 명장면이 나올 건데요. 자, 뭐 온 옷가지들 저런 거 보면 이제 그 루키노 비스컨티 영화에서도 가끔씩 나오는데, 저런 뭐랄까 일종의 약간의 광기 같은 거. What? 이제 You know 이제 that 어린아이처럼 위로를 받고 이런 단계가 된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게 피아노거든요. 피아노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세 가지 악기가 나와요. 그 하나는 하프고요. 그 다음에 하프 연주자인 아버지가 얘기할 때 바이올린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보면 바이올린이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하프는 아무래도 천상 그런 어떤 정신적인 광기 그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피아노인데 보세요. 피아노인데 유일하게 지금 본인은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와